어딘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대부분의 아이폰 유저들의 벨소리가 거의 다 똑같아요. 아무리 사진을 못 찍는 똥손이라도. 안녕하세요. 이쪽이 민성입니다. 아이폰 15가 나오고 iOS 17 업데이트가 되고 또 최근에는 아이폰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거든요. 새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아이폰 15를 사시더라도 그냥 기존 설정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이 설정만 바꾸면 훨씬 더 아이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아이폰에서 꼭 바꿔야 하는 기본 설정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어드랍 실수로 보내주는 거 막기인데요. iOS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아이폰끼리 이렇게 맞닿으면 바로 에어드랍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을 보내는 게 더 직관적이고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가끔 뭐 회사 팀장님이랑 아이폰을 이렇게 겹치게 놓았는데 에어드랍이 보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친구랑 카페 테이블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까이 놨는데 원치 않게 에어드랍이 켜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설정에서 일반 에어드랍 여기서 기기를 서로 가까이 가져오기, 이게 켜져 있으면 이렇게 아이폰끼리 맞닿아 있을 때 에어드랍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켜져 있다면 꺼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폰에 맞대서 에어드랍 하는 게 사실 처음엔 되게 신기해서 친구들이랑 몇 번 써봤는데 가끔 저는 이제 촬영할 때 아이폰 여러 개를 두고 동시에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실수로 에어드랍이 켜지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게 싫어서 꺼두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사소한 애플 뮤직 꿀팁인데 애플 뮤직 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맥북에서 어디든 애플 뮤직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곡으로 재생될 때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다음 곡이 점점 커지는 그 크로스페이드 있잖아요. 역시 설정에서 음악에 들어가셔서 중간쯤에 크로스페이드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애플이 되게 디테일한 게 이 크로스페이드를 몇 초로 설정할 건지 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12초까지 있는데 12초 너무 긴 것 같고 3, 4초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되게 별거 아니긴 한데 편집하거나 방 청소하거나 할 때 맥북에서 애플 뮤직 켜서 노래를 좀 크게 틀어놓는 편인데 그럴 때 크로스페이드 켜두니까 그래도 좀 더 노래 듣는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지긴 했습니다. 맥북에서도 애플 뮤직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카메라 팁인데요. 아이폰 하면 또 인스타 감성 사진, 또 멋진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은 워낙 앱들이 잘 돼 있어서 사진을 후보정 한다거나 재편집하고 가공하는 게 되게 쉬워졌지만 이왕 한 번 찍을 거 잘 찍으면 좋잖아요. 친구나 연인 사진 찍어줬는데 이거 수평이 안 맞아 한 번쯤 욕 먹어보신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꿀팁인데 역시 설정에서 카메라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격자 밑에 수준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격자는 말 그대로 사진 촬영할 때 이렇게 9개로 등분을 내서 사진 구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격자였다면 이 수준기를 켜게 되면 가운데에 작은 라인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내가 수평에서 벗어났다 하면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내 카메라가 지금 수평에 맞춰져 있지 않다, 좀 기울어져 있다 라는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거울 셀카를 찍든 누군가를 찍어줄 때든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켜주면 아무리 사진을 못 찍는 똥손이라도 최소 수평은 맞출 수 있습니다. 수평만 잘 맞춰도 반은 가거든요. 그래서 사진 못 찍는 애인이 있다, 아니면 난 사진 찍을 때 워낙 수평이 안 맞는다, 수평이 잘 맞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준기를 한번 켜고 사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 격자는 꺼두는 편인데 왜냐면 격자가 켜져 있으면 촬영할 때 카메라에 이 9개 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격자는 꺼두는데 수준기는 켜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이폰 15 프로랑 프로 맥스 유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꿀팁이긴 한데 역시 카메라 설정에서 보면 중간에 메인 카메라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렌즈를 기본 카메라 옵션으로 설정할 건지 바꿀 수 있는데 24mm, 28mm, 35mm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진을 기본적으로 좀 확대해서 찍는 편이다 하시면 35mm, 그러니까 1.5배 줌을 기본으로 설정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카메라를 딱 켰을 때 1.5배 줌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햅틱 터치의 속도도 설정할 수 있어요. 햅틱 터치는 3D 터치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이폰을 꾹 눌렀을 때 아이폰에 미세한 햅틱 진동 반응이 오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보여주는 게 햅틱 터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 햅틱 터치를 끄거나 키거나 이렇게 온오프 설정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햅틱 터치의 반응 속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을 누르고 터치를 누르고 중간에 햅틱 터치를 누르고요. 터치 시간을 빠르게, 기본, 느리게 할 수 있는데 느리게는 보세요? 살짝 느린 거? 그리고 빠르게는 엄청 빨라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 익숙한 게 최고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를 미리 보거나 빠른 메뉴를 표시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기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설정 꿀팁 말씀드리면서 전 다 기본으로 하고 있네요. 사실 느리게는 너무 느려서 좀 답답할 것 같고 이 한국인 정서에 빠르게 아니면 기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배터리 꿀팁인데요. 휴대폰의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모품이라서 자주 사용할수록 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직전에 아이폰 14 시리즈 쓰고 있었는데 확실히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1년만 지나도 조금만
조금만 써도 배터리가 닳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충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또 떨어지고 살짝 악순환이더라고요. 프로 맥스 시리즈 같은 배터리 용량이 큰 휴대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아이폰 배터리를 어떻게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충전 설정을 또 바꿀 수 있어요. 설정에서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을 누르시고 충전 최적화를 누르면 여러 옵션들이 뜨는데요. 80% 한도를 누르면 이 아이폰이 딱 80%까지만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엔 멈춰요. 이 휴대폰 배터리는 늘 풀충전, 늘 100% 충전을 꽉꽉 채워서 하는 것보다 80%까지 충전하는 게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80%까지만 충전하는 게 가장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100%가 아니라 딱 80%까지만 충전되도록 이 한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맨 상단에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누르시면 아이폰이 이제 내 충전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얘는 밤 10시부터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하루 종일 100%까지 충전을 하는구나.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이 정도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구나. 이걸 아이폰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장시간 충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최적화된 충전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계속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최적화된 배터리를 딱 켜야겠다. 80%까지만 충전을 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 활성화되면 잠금 화면에 언제 충전이 다 될 것 같은지 예상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얘를 100%까지 꼭 다 충전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알림을 꼭 눌러서 지금 충전을 눌러주시면 100%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회성 인증번호 문자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인데 일회성으로 오는 그런 인증번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문자들이 쌓이면 또 문자가 되게 더러워지고 스팸 문자들이랑 같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정리도 안 되고 정작 중요한 문자는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에서 암호 옵션을 누르시고 확인 코드 자동으로 정리 이걸 켜주시면 돼요. 내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려고 받은 이 인증번호들을 내가 여기 입력을 하면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자나 메일 앱에서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늘 사용할 때는 그렇게 편리한지 몰랐다가 이 기능을 한번 끄면 계속 다 인증번호 문자밖에 없어, 문자 목록에. 그래서 이 기능은 늘 켜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벨소리, 주위에 보면 아이폰 유저분들은 벨소리를 늘 가장 기본 벨소리로 해둬서 대부분의 아이폰 유저들의 벨소리가 거의 다 똑같아요. 사실 그게 뭐 아이폰의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는데 벨소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역시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에 들어가서 벨소리를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옵션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전화 올 때 울리는 벨소리는 기본으로 해놨지만 메시지 수신음이나 음성 메시지 수신할 때, 메일을 받을 때 그래서 가끔씩 내 아이폰을 너무 오래 써서 좀 질린다, 좀 새로운 핸드폰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 리프레시 하고 싶다 할 때는 벨소리나 문자 수신음 같은 걸 바꿔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음소거를 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영업을 많이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유독 내가 스팸 전화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전화가 다 울리기 시작하면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 일단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안 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설정인데 설정에서 전화를 누르고 알 수 없는 발신자 음소거 얘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는 현재 무음 모드가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무음으로 음소거 처리해주고요. 바로 음성 사소함으로 보내요. 그리고 최근 통화 목록 기록에는 또 떠있고 내가 뭔가에 막 열심히 집중하다가 전화가 와서 내 집중이 깨졌는데 모르는 번호라거나 스팸이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iOS 17이 아니더라도 아이폰에서 꼭 바꿔야 하는 필수 설정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이폰 기본 설정 꿀팁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